빨간 불 켜주면 말해줘요. 켜졌어. 오늘 매일경제 2026년도 1월 13일자 기사입니다. 다카이치 이재명 숙소 앞에서 파격 영접. 제 고향에 정말 잘 오셨다. 라는 기사에 대해서 썬가 크루스 나의 정치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대부분 이 숙소에는 주로 뭐 차관, 장관급이 이렇게 영접하는데 총리가 직접 왔다는 건 파격적인 영접했다는 거죠. 김 여사에게는 역시 아름다우셔. 이는 다카이치 이틀간 5회 만남. 이틀 동안 5번 만났다는 거예요.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13일 정상회교 관례를 깨고 이재명 대통령을 숙소 앞에서 영접하며 파격 예우를 했다. 중일 간 첨예한 갈등 속 진행되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결속해 동북아시아에서 외교 공간을 확장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 취임 후 8개월 새 모두 5차례 한일 정상회담을 하며 전임 윤석열 정부 시절보다 형성된 한일 우호 관계 모두를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외교는 잘해요. 지금까지 이재명이 외교 부분에서 하다못해 본전치기는 하고 최악의 경우도 본전치기 이상 했다. 뭐 90점 이상, 95점 정도까지 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풀어가고 있다. 이 대통령 취임 후 8개월 새 모두 5차례 한일 정상회담을 하며 전임 윤석열 정부 시절부터 형성된 한일 우호 관계 모두를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를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 이날 정오께 나라현 나라시 숙소에 도착한 이 대통령 내외를 맞으며 저희 고향에 정말 잘 오셨다고 환영했다. 나라현은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자 지역구다. 이 대통령 겨울 깨고 숙소 앞에서 환영해 주셔서 저희가 몸둘 바를 모르겠다며 대한민국 국민도 총리의 이런 모습에 정말로 감사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김혜경 여사를 향해서 TV에서 뵀는데 역시나 아름다우시다고 인사를 건넸다. 청와대는 다카이치 총리의 이 대통령 숙소 영접과 관련해 당초 호텔 측 영접이 예정되어 있으나 다카이치 총리의 영접으로 의전이 격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상 정상회담의 주최국 정상이 외국 정상을 맞이하는 장소는 공식 환영식장이다. 숙소 영접은 실무진이 맡아서 안내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죠. 그만큼 일본이 지금 그 중국과의 이런 갈등에서 한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야 될 그런 매우 중요시 여기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거죠. 한일 양국이 과거사 문제로 갈등이 잦았던 점을 감안하면 일본 정상이 수소까지 나와 맞이한 것은 셔틀 외교 강화와 개인 신뢰를 강조하려는 외교 제스처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손열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다카이치 총리 후 환대 배경으로 국제 정세를 꽂았다. 국제 정세가 일본한테 상당히 불리하죠 지금. 트럼프한테도 다카이치의 이런 중국에 대한 액션이 트럼프도 마땅치 않게 여기고 다카이치 손을 들어주지 않고 자중할 것을 지금 권고하고 있죠. 이런 상태에서 한국까지도 중국 편에 서는 그런 모양새를 보인다면 다카이치는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일 갈등 속 중국이 지속적으로 강호를 펴는 가운데 미국은 도움을 주고 있지 않아 일본이 몰리고 있다며 다카이치 총리에게는 한일 관계가 안정화가 외교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만큼 한국의 역할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전부 일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등을 돌리고 도와주지 않고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일본에게는 이 한국이 상당히 중요한 파트너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는 중국이 한국 자신들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외교 공세를 펼치는 가운데 한국이 일본과 관계를 안정화 강화하는 모습이 연출되면 일본 외교에 큰 플러스로 포인트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있을 다카이치 그 선거에서도 굉장히 유리하게 되겠죠. 송 교수는 일본이 선거 국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특히나 여기 나오네요. 외교 성과가 중요해졌다며
정상회 뭐 중국을 망쳐놨으니까 한국에도 손을 잡아야지. 중국 망치고 한국까지 망쳐놓으면 다카이시는 여러 가지 설 자리가 없어지겠죠. 정상회담 장소가 다카이치 총리의 본인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눈을 의식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이번 1박 2일 방일 기간에 다카이치 총리와 모두 5차례 만난다. 첫날 이 대통령 숙소 앞에서 대면하며 짧은 인사와 대화를 나눴고 이후 통역과 소수 참모만 배석하는 소인수 회담, 다수 양국 참모 강요가 배석하는 확대 회담에 다시 만난다. 사실상 단독회담 성격인 소인수 회담에선 과거사 중일 갈등, 북한 비핵화 등 민감한 의제를 중심으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진 확대 회담에선 공급망, 반도체, 수산물,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문화 교류 등 실무 의제를 포함한 양국 협력대 패키지를 논의했다. 만찬에서는 향후 셔틀 외교 일정과 상호 방문이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나눴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일 이틀째인 14일에는 한일 정상인 나라현, 호루사 등 명소를 함께 방문하며 진행되는 워킹 토크 형식의 친교 대화가 이루어진다. 한일 양국이 이렇게 정상 간 만남 횟수를 잘게 나누어 5차례로 언론에 설명한 것을 두고 1박 2일이지만 5차례 대화라는 점을 강조하며 양국이 관계 강화에 얼마나 공을 들인지 보여주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아울러 다카이치 총리 고향에서 열리는 회담인 만큼 지역 명소, 동행, 만찬 등 친교 이벤트를 통해 개인적 친분과 정치적 신뢰를 동시에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다. 그렇죠. 개인적인 자기 고향에서 만나면 훨씬 더 개인적으로 더 가까워지죠.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5번째 회담이기도 하다. 이는 한일 정상 간 교류가 잦았던 이명박, 윤석열 정부와 비슷한 양상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5년간 한일 정상회담 횟수는 20회, 연평균 4회 수준으로 잦은 편이었다. 한일 관계 복원을 추진한 윤석열 정부는 회담 후 취임 후 1년 남짓한 기간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6차례 정상회담을 하며 셔틀 외교를 복원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일 문제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회복시켜 놓은 거죠. 반면 박근혜 정부는 5년간에 3회, 문재인 정부는 5년간에 6회로 상대적으로 한일 정상회담 횟수가 적었다 라고 되네요. 썬가크로스 나이 정치 코멘트였어요. 매일경제 2026년 1월 13일 다카이치 이재명 숙소 앞에서 파격 영접, 제 고향에 정말 잘 오셨다 라는 기사에 대해서 썬가크로스 나이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 근데 같은 내용으로 계속 할게요. 붙여서 머니투데이 2026년도 1월 13일자 기사예요. 이재명 대통령 다카이치 총리와 드럼 합주 로망이 이루었다. 썬가크로스 나이 정치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드럼을 한지 나는 몰랐네요. 한일 정상회담 참석자 일본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내의 일본 총리와 드럼 합주를 하며 정상 간 친밀감을 형성했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따르면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환담 행사에서 일본 측이 마련한 푸른색 유니폼을 함께 입고 일본의 대표적인 악기 브랜드인 폴 드럼 앞에 나란히 앉아 즉석 드럼 합주를 선보였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영화 K-팝 데몬 헌터스, OST 영화 음악 골든과 그룹 BTS 다이너마이트를 함께 연주하며 이날 환담을 문화교류장으로 만들었다고 김 대변인은 밝혔다. 이 프로를 좀 봤으면 좋겠네. 현장은. 이번 이벤트는 양 정상 간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 일본 측이 준비한 프로그램으로 전해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의 드럼 연주법을 설명하며 합주를 이끌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합주 후 이 대통령의 드럼 스틱을 선물했고 양 정상은 스틱을 설명한 후 상호 교환했다. 이날 양 정상이 착용한 푸른색 유니폼에는 각국 국기와 정상의 영문 성함이 새겨진 것으로 전해져 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평생으로 로망을 이뤘다며 어릴 적부터 드럼 치는 것을 소원이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이날 환담 행사에 앞서 진행된 공동 언론 발표에서 조세희 탄광에 강제 동원됐다는 숨진 조선인 유해 수습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이 신원 확인을 위해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과거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냈다며 다카이치 총리를 향해 당초 발표문에 없던 두 차례 적극 칭찬을 하기도 했다. 이재명이가 상당히 이 외교에 외교 잘한 것 같아요.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에 따르면 1942년 2월 3일 오전 조세의 탄광에 소멸되는 사고가 발생해 당시 작업 중이던 183명이 사망했다. 전체 사망자 중 약 70명에 달하는 130여 명이 조선인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에는 일부 유해가 발견됐다. 한일 양국 사이에 진전이 없던 과거사 문제에 있어 양국의 인도적 협력을 하는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낸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살살 웃으면서도 시진핑에게도 그 참 상당히 까다로운 불편할 수도 있는 서해 구조물에 대해서 그걸 얘기함으로 인해서 시진핑이 그걸 철거하겠다 그렇게 나온 것은 가서 다 실속하라는 거죠. 다 할 말 다 하고 있다. 이 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 다카이치 총리와 드럼 합주 로망이 이루었다라는 기사에 대해서 썬가크루스 나이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